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5학년도 화학2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두 가지 고체의 결정 구조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는 대표적인 공유 결정이죠. CO2는 분자 결정에 해당합니다. 공유와 분자가 들어가면서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세 가지 물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 끓는 점이 가가 나보다 높은 주된 이유가 수소 결합 때문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암모니아는 FON에 결합한 수소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고 pH3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니은은 나와 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쌍극자 쌍자임 때문이냐라고 묻고 있네요. 나에서 pH3는 삼각불량으로 극성 분자가 되고 F2는 무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에만 쌍자 쌍자임이 존재하면서 분자량은 비슷한 가운데 끓는 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 끓는 점이 높은 이유를 쌍자 쌍자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 디귿번 분산력이 존재하는 물질을 물었는데 모든 분자에 분산력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세 가지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되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25도씨 대기압 P0에서 반투막으로 분리된 U자관에 포도당 수액과 물을 각각 넣은 초기 상태 그리고 높이차 H가 발생한 평형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H가 0이 되도록 포도당 수액의 가한 압력 다시 눌러주면 높이 차이가 0이 될 텐데 그때 가한 압력과 대기압의 합을 P로 해서 포도당의 몰 분율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H가 0이 되도록 포도당 수액의 가한 압력 이게 지금 삼투압이죠. 그럼 삼투압과 대기압의 합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이 P의 정체가 삼투압을 파이라고 했을 때 파이와 대기압 P0의 합이 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건 X가 A일 때, 몰 분율이 A일 때를 기준으로 여기죠. 포도당 수액의 삼투압을 물어봤는데 지금 P를 1.02 P0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이 삼투압과 대기압의 합이죠. 그럼 삼투압에 해당하는 파이는 P0만 넘겨서 빼주면 되는 거죠. 0.02 P0가 되고요. 뭔가 자료를 가지고 풀다 만 기분이긴 한데 어쨌든 삼투압은 넘겨주면 0.02 P0가 되고 답이 1번이 되는 상황입니다. 1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은 것 같아요. 오른쪽 4번 문제 보시면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이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 때문인 거죠. 수소 결합을 하면서 물 분자들이 얼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빈 공간이 생기고요.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기억 자리엔 수소가 들어가야 되고 다 읽기보단 니은은 지금 A와 0.917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요. 액체와 고체에 대해서 밀도를 비교하는 건데 물은 액체에서가 밀도가 큰 거죠.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커지고 고체에서 밀도가 작습니다. A가 0.917보다 커야 되고 기억엔 수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보기들 중에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물질 A의 상평형 그림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온도와 압력에 따른 A의 안정한 상을 모두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평형 그림은 물이 생각나는 그림이긴 하네요. 동그라미 기억부터 디귿이 고체, 액체, 기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P1부터 P3는 1보다 작다. 압력은 1기압보다 작은 곳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일단 세 개의 안정한 상을 모두 갖는 게 삼중점에 해당하는 겠죠. 삼중점이 온도는 T3, 압력은 P3인 상황입니다. 왼쪽에 표현해 보면 압력은 P3가 되고요. 온도의 경우에는 T3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압력 P3, 온도 T3는 먼저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 자료는 지금 압력이 P2일 때 안정한 상이 두 개씩 나오는 곳이 두 군데죠. 안정한 상이 둘이 나왔다는 건 상의 경계에 해당하는 건데요. 삼중점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상의 경계를 하나만 통과하게 돼요. 삼중점보다 높은 압력에서 두 개의 온도에서 상의 경계를 가질 수 있으니까 P2는 삼중점보다 높은 압력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1기압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 위쪽에 표현해 준다면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압력이 지금 P2에 해당하는 거고 P2에서 경계가 이 점, 그리고 이 점이 T1과 T2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쪽이 T1이냐에 대해서 T1에서는 다른 압력 P1에서도 상의 경계가 나와야 돼요. 온도를 T1으로 고정해서 이 오른쪽을 T1이라고 했을 때는 상의 경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왼쪽 온도가 T1이어야지만 이렇게 T1에서 P2뿐만 아니라 P1에서도 두 개의 안정한 상이 존재하는 상의 경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서 이 자리를 지금 T1으로 했을 때 P2에서 T1 기준으로 P2에서 두 개의 상이 존재하고요. T1 기준으로 P1인 거니까 이 아래쪽에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가 지금 P1 자리가 됩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지금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P1.
그리고 남은 자리 이 자리죠.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으로 온도로는 T2 자리가 되면서요. 전체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좀 귀찮게 되는데 실전에서는 필요한 곳들만 좀 표기하면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해설을 위해서 다 적어봤고, 동그라미 기억이 고체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기억의 경우에는 T1 기준으로 해서요. T1 기준으로 기억이 두 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T1을 기준으로 해서 두 상의 경계에 공통으로 포함된 상을 생각해 보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와 이 자리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고체상입니다. 기억은 고체이다. 맞는 보기가 됐고요. 온도는 T1, T3, T2 순서로 높아지게 돼요. T1부터 T3, T2 순서로 높아지게 되니까 전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네요.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압력은 P3와 P1을 비교하면 P3에서가 높은 게 맞죠? 디귿 맞는 보기가 되죠.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6번 문제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 농도로 정의된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어요. 개수는 명확하게 다 주어진 상태에서 발열 반응이라는 것도 제시했고요. 초기 조건이 서로 다른 세 개의 강철 용기에서 반응이 진행됐다라고 주어져 있고 도달한 평형이네요. 평형 가부터 다해서 B와 C의 농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와 나에서 온도는 T1으로 동일했고 다에서의 온도는 T2인데 T1보다 T2가 고온이네요. 가부터 다의 평형에서 A의 농도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평형상수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해설하면서 정말로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평형상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좀 잘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BC의 농도가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K를 쓸 때 B와 C는 묶어서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처럼 생각하면서 비율을 한번 써주고요. BC는 비율을 써주고 남는 애만 정확히 농도를 써주면 되죠. A의 농도는 지금 반응물 쪽에 있으니까 분모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상수를 제가 몰수와 부피를 이용해 쓰는 방식도 알려드렸고,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라도 기체분자수 그 변화가 없는 부분까지만 묶어서 비율로 나타내고 남는 애만 정확하게 단위를 지켜서 농도로 표현하는 방식도 설명을 했었어요. 지금 BC에 대해서는 묶어서 농도로, 그러니까 비율로 한번 표현하고요. A만 농도를 정확히 써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BC에 대해서는 지금 가나다를 보면 전부 다 B와 C의 농도가 같은 지점에서 평형에 도달했네요. 원래 그냥 비율을 표시하려고 했는데 그 비율 자체가 그냥 1인 거라서요. 얘는 제외하고 비교해주면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K를 결정하는 게 A의 농도고 정확히는 평형상수와 A의 농도가 반비례한 게 있습니다. 가와 나에서는 같은 온도이기 때문에요. 평형상수가 같겠죠? 평형상수가 같으면 A의 농도도 같은 거고요. 다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은 상태인데 발열 반응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평형상수는 작아집니다. 평형상수가 작아지려면 반비례하는 A의 농도는 커져야겠죠.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농도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가 같고 다가 크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가와 나가 같고 다가 크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약산 HA의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가 주어져 있어요. 앞에서와 비슷하게 이온화 상수의 경우에도 산염기 비율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아요. KA나 KB를 잘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보통은 산염기 비율과 얘는 비율만 써주면 되고 정확한 농도로 수소이온 농도가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25도씨에서 HA와 NaA를 혼합해서 만든 수액의 단위 부피당 HA와 A-가 들어있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되어 있고요. 약산과 그 짝염기를 더해서 완충유액 상황을 만든 거고, 주어진 상황에서 각각이 0.1몰의 HA와 A-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0.1몰이라고 주지 않아도요. 지금 HA가 4개, A-가 모형으로 4개이기 때문에 1대1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1로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수소이온 농도만 남고 그게 A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혼합수액에서 수소이온 농도는 A몰 농도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소량의 NaOH, 강염기를 넣으면 A-, 염기의 양은 증가하겠죠. 아무리 완충유액이라고 하더라도요. 강산을 넣으면 산이 증가, 강염기를 넣으면 염기가 증가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NaOH를 넣으면 HA가 반응해서 A-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HA의 양은 감소하고 A-의 양은 증가하는데 보통 그냥 암기를 할 때는 완충유액 상황에서 강산을 넣으면 즉 산을 첨가하면 산이 들고요. HA가 증가하는 거죠. 완충유액 상황에서 염기, NaOH를 넣게 되면 염기인 A-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A와 증가가 들어가야 되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은 외부 압력에 따른 물질 A부터 C의 끓는 점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인데 바꿔서 읽을 수도 있어야 되죠. 압력에 따른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온도에 따른 증기압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진공 상태의 두 용기에 X 액체와 Y 액체를 각각 넣은 후에
50도씨에서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액체와 기체가 평형에 있으니까 증기압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해석해 줄 수 있고요. X부터 Y가 각각 A부터 C 중에 하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수은 기둥을 이용해서 높이차를 이용해서 압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높이가 같은 곳에서 압력이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진공이니까 없는 거고요. 수은은 그냥 높이 자체를 그대로 압력 단위로 쓰면 되죠. 400mm,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높이가 같은 곳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누르는 압력과 여기서 누르는 압력, 높이가 같은 곳에서 압력이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진공인 거니까 여기는 400에 해당하는 수은으로만 누르는 거죠. 그게 X의 증기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X의 증기압이 400이라고 주어진 거고요. 비슷하게 여기서 해석을 할 때는 이 자리에서 해석을 하겠죠. 높이가 같은 곳에서 압력이 같은데 X의 증기압이 400인 거니까 여기 400으로 누르고 있고, 추가로 H1만큼이 더 더해진 압력이 여기에요. 그 압력이 Y의 증기압이죠. 그래서 Y의 증기압이 지금 400에 H1만큼이 더해진 겁니다. 이게 Y의 증기압이고요. 그 Y의 증기압은 여기서도 표현이 되네요. 마찬가지로 Y의 증기압으로 누르고 있는데 높이가 같은 곳에서 압력이 같아야 되죠. 대기압은 아래쪽에 76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760에 H2를 더한 압력이 여기서의 압력이고, 그 압력을 여기도 가지고 있으니까 Y의 증기압은 다른 표현으로는 760에 H2를 더해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H1-H2를 물었군요. 지금 왼쪽에 X의 증기압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니까 Y의 증기압이 400 플러스 H1이라고 표현되는데, 오른쪽 대기압을 이용해서는 760 플러스 H2하고 Y의 증기압이 또 같은 거예요. 당연히 둘은 동일할 테니까 같다라고 해주면 H1-H2는 넘겨주면 360이 됩니다. 360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동그라미 기억, 지금 X를 찾으라는 거군요. X가 A, B, C 중에서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 이쪽과 연계해서 풀어보면 지금 이게 50도씨 상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50도씨에서 X의 증기압은 400이 돼야 되는 거고요. Y의 증기압은 최소한 760, 즉 대기압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증기압을 생각해 보면 C는 탈락이네요. C는 56도씨에서 증기압이 75잖아요. 그럼 50도씨면 75보다도 더 작아지기 때문에 400이든 760 플러스 H2든 절대로 C가 가질 수 있는 압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50도씨에서의 증기압이 400, 그리고 760보다 더 커야 되는데 C는 50도씨에서 증기압이 75보다도 작으니까 바로 탈락이다. B의 경우에는 50도씨라면 둘 사이에 있기 때문에요. 증기압도 둘 사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76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760보다 작다. 그럼 지금은 400에 대응이 돼야겠죠? B가 X자리로 대응이 되는 거네요. 남은 A가 Y자리로 대응이 되고, 지금은 X를 물었으니까 X는 B에 해당합니다. B와 둘 사이의 차이는 360이었으니까요. B와 360으로 대응을 시켜주면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 문항 보시면 25도씨 일회이템에서 4가지 열화학 반응식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X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햇세 법칙 문제고, 타겟이 되는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세 반응식을 활용하는 거죠. 보통은 그냥 이 반응식을 맞추기 위해서 이 세 개의 반응식이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쓰여야 되니까요. 주어진 물질들을 보면서 지금 뭐 다이아몬드다. 그럼 다이아몬드가 위쪽에 어디인가를 찾아보는 거죠. 뭐 여러 군데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은 타겟이 되는 반응식은 네 번째 반응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두 번째 반응식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네 번째 반응식처럼 맞춰주려면 위치도 반응물 쪽에 잘 맞고 개수도 1로 맞는 상황인 거니까 무조건 두 번째 반응식은 그대로 더해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위치가 뭐 반응물 생성물이 바뀌어 있다면 부호를 바꿔야 되고, 개수가 다르다면 뭐 정수배 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X를 구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반응은 그대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B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흑연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흑연의 경우에는 세 개의 반응식 중에서 좀 편한 문제네요. 지금 세 번째 반응식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엔 없어요. 그럼 세 번째 반응식이 들어갈 때 네 번째 반응식과 지금 흑연의 위치도 같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개수가 같기 때문에 C는 또 그대로 써줘야 되는 상황이죠. 보통은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B 플러스 C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아직 A를 찾진 않았지만 B 플러스 C가 들어가지 않은 애들도 있죠. 지금 뭐 2번도 탈락이고 5번도 탈락, 4번도 탈락이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1번, 3번 중에서는 골라야 되네요. 남은 게 이제 A, 첫 번째 반응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인데,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잘 들어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 반응식을 통해서 남은 애들을 다 없애줘야 됩니다. 지금 같으면 CO2에 집중하면 되겠네요. CO2가 여기에 있는데요. 헷갈리니까 색깔을 바꿔볼게요. CO2는 이 자리에 있는데, 여기 CO2가 있죠.
근데 이때 두 번째 반응은 그대로 더하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요. 이 CO2가 이렇게 없어지도록 해주려면 첫 번째 방식도 그대로 더해줘야지만 CO2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은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A냐 2A냐 정도만 찾으려고 했으니까요. 지금은 그대로 더해야지만 CO2가 없어질 거다. A마저도 그대로 더해주는 거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0번 문제 보시면 기체 가와 나의 구조식과 T도씨 일레이템에서 생성 엔탈피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또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풀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생성 엔탈피, 결합 에너지가 나오면 특정 반응식에 대해서 반응열을 구하는 두 가지 자료를 준 거죠. 생성 엔탈피는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주게 되고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식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은 가와나를 보면 주어진 물질이 탄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5개, 산소 원자 하나가 들어가면서 수소 원자는 죄송해요. 6개죠. 탄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6개, 산소 원자 하나가 들어가면서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으니까 그냥 가에서 나로 넘어가는 반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에서 나로 넘어가는 반응. 그러니까 얘가 되는 반응을 생각했을 때요. 이 반응에 대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이라고 했을 때 생성 엔탈피가 주어졌으니까 반응열은 생성 엔탈피에서 그러니까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빼주는 거죠. 그럼 x-50에서 x를 빼주게 되면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가 되는 반응을 생각했을 때 x-50에서 x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52 이 반응의 반응열이 되는 거고 이 값을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그냥 간단하게는 전체 반응물에 대해서 결합 에너지 총합을 구하고 생성물에 대해서도 전체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구해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준다. 뭐 이런 식으로만 암기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주는 방식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비슷한 구조에 대해서는 그냥 끊을 것만 끊고 그러니까 끊었다가 다시 붙이면 됩니다. 즉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주셔도 돼요. 지금 특히 뭐 왼쪽에 CH3는 똑같으니까요.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만 지금 끊어서 얘만 뒤집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요 가운데 부분요. 요 가운데 요 부분만 끊어서 뒤집어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 두 개를 끊어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 두 개를 생성시키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50은 끊을 땐 요 둘만 끊으면 되는 거니까 CO 결합과 CH 결합을 끊어야 돼요. 결합을 끊는 건 결합 에너지 정의에 그대로 맞는 거죠.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351과 B를 더해주면 되고요. 351과 B를 더하는 거죠. 이게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 총합이고 여기서 생성되는 결합은 CC 결합과 OH 결합이에요. 343과 지금은 A인 건데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 총합은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합을 끊는 거고 결합을 생성하는 건 결합 에너지 정의와 방향이 반대인 거니까요. 마이너스를 붙여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51에서 343을 빼주면 8이 되는 거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58인데 B-A가 마이너스 58인 거니까요. A-B는 58이 되겠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이쪽 11번 보시면 NO2와 N2O4의 평형에 대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발열 반응이라는 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NO2 N몰을 넣고 반응이 진행되었을 때 그림과 같이 평형 상태 1에 도달했다고 되어 있어요. NO2만 넣었으니까 정반응을 통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고 압력이 1A팀인 가운데 50도씨 V1L로 평형에 도달했고요. 온도를 내려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와 부피가 25도씨 V2L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를 낮췄고 부피는 새로운 평형에서 V2라고 주어져 있고요. 온도는 유지하면서 실린더에 25도씨의 헬륨 0.1M몰을 넣었대요.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는 거죠. 항상 비활성 기체의 첨가는 일정 부피 조건인지 일정 압력 조건인지를 봐야 돼요. 강총유기처럼 일정 부피 조건에서라면 비활성 기체의 첨가가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지금처럼 일정 압력 조건, 피스톤 상황이라면 비활성 기체를 집어넣는 게 부피 증가로 이어지죠. 부피가 증가하면서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0.1M몰을 넣었을 때 기역이 우세하게 진행되어 새로운 평형이라고 했는데요. 비활성 기체를 넣으면 부피가 커지면서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 역반응이 진행돼야 되죠. 기역 자리는 역반응이 우세하다로 들어가야겠네요. 묻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기역과 V1과 V2의 크기 비교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일단 기역 자리엔 역반응이 들어가야 되고요. V1, V2의 비교인데
V1과 V2는 V1은 초기 상태에서 도달한 표형이고요. V2의 경우에는 온도를 낮춰서 도달한 새로운 표형이에요. 근데 온도를 낮췄을 때 부피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온도를 낮춘 게 있고요. 온도를 낮추게 되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표형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면 발열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죠. 근데 정반응이 발열인 거니까 정반응을 통해서 기체 분자수도 감소합니다. 실전에선 이걸 머릿속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부피를 물었기 때문에 부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온도를 낮췄죠. 그러니까 얘가 낮아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온도를 낮추게 되면 발열 반응을 해야 돼요. 표형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면 발열 반응을 하는데, 그 발열 반응이 정반응이기 때문에 정반응을 하게 돼요. 정반응을 하면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인 거니까 몰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둘 다 부피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부피는 V1보다 V2가 작아지게 되죠. 실전에선 얘까지 쓰면 안 되고, 온도를 낮춰서 부피가 작아지는 거 하나가 있고, 정반응을 통해서 기체의 몰수가 작아지니까 다시 한번 부피가 작아지는 요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V1보다 V2가 작다, 즉 V1이 크다죠. 역반응이 우세한 거고요. V1이 V2보다 크다인 거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1, 2페이지 문제들 풀어봤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뒤쪽에 3페이지, 4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농도로 정의되는 표형상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개수는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표형상수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피가 V리터인 강철 용기에 A 1몰과 B 2몰을 넣고 반응이 진행되어 온도 T켈빈의 표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A의 양이 0.6몰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몰수로 정확하게 반응한 양을 줬기 때문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몰수가 다 나온 거죠. A가 1에서 0.6으로 0.4 반응했어요. 어쨌든 0.6몰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A가 0.4 반응하면 개수가 1대 1의 비율을 갖고 있는 C가 0.4 생성이 되고요. A가 0.4 반응했으니까 B는 0.2 반응한 건데 0.2가 소모됐다라고 해주면 1.8몰 상황이 됩니다. 문제에선 V를 구하라고 했는데 표형상수에 대입만 해주면 되죠. A와 C는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처럼 둘을 묶어서 비율만 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3대2, 즉 A분의 C는 3분의 2인데 제곱해주면 9분의 4가 되고요. 남는 B만 정확한 농도가 필요한데 V분의 1.8이죠. 반응물 쪽에 있으니까 뒤집어서 1.8분의 V 형태로 넣어주면 되죠. 여러 번 강조했지만 표형상수를 좀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앞에서 마찬가지로 지금은 비율을 쓰고요. 남는 것만 정확한 농도로 써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V는 자료 정리해주면 9는 약분이 되고 4와 80은 20으로 약분이 되고요. 20에 1.8만 곱해주면 되니까 36으로 정리가 되네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3번 문제 보시면 강철 용기 가하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분자량 자료를 줬네요. 분자량이 Y가 X의 2분의 5배다. 분자량을 주면서 질량비를 줬기 때문에 몰수비를 구할 수 있다 정도는 확인이 됐고요. 압력이나 온도도 비율 관계로 줬고, 기체의 밀도를 상대값으로 제시했는데 X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X를 구하기 위해선 위쪽에 밀도가 있으니까 그냥 가에서 나로 갈 때 몇 배인지 정도만 보면 되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 거니까요. 질량으로 몇 배인지, 부피로 몇 배인지, 물론 부피는 반비례한 게 있으니까 역수배 해줘야 됩니다. 당장 가에서 나로 갈 때 질량이 6배라는 건 나왔으니까 그냥 부피가 몇 배인지만 가에서 나로 갈 때 찾아서 그걸 역수배만 잘 해주면 되는 거네요. 부피가 몇 배냐라고 했을 때 압력, 온도가 몇 배인지는 나와 있는데 영향을 주는 게 몰수가 남았죠. 몰수는 이 분자량 이용해서 바꿔주라는 겁니다. X는 W로 주어져 있는데 Wg을 1몰 기준으로 했을 때요. 즉 분자량을 W라고 했을 때 Y는 2.5W의 분자량을 갖게 되죠. 2분의 5배라고 주어져 있고, 그럼 2.5W를 분자량이라고 했을 때 Y는 2몰 상황이 돼요. 그럼 가에서 나로 갈 때 분자의 몰수는 3배가 된 거고요. 부피의 몰수나 압력이나 온도가 비례관계인지 반비례관계인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기체에서는 압력, 부피, 온도, 몰수 이 4개의 상태 변수에 대해서 서로 간의 관계 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쭉 쓰는 게 아니라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부피가 몇 배냐? 그러면 숫자만 대입하는 겁니다. 부피는 몰수와는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3배가 되고요. 압력과는 반비례관계에 있으니까 압력이 3배라면 3분의 1배라고 써줘야 되고요. 부피와 온도는 비례관계에 있죠. 온도가 3분의 4배라면 3분의 4배가 됩니다. 그래서 몰수, 압력, 온도에 의한 영향으로 가에서 나로 갈 때 부피가 몇 배인지를 구해본 거고요. 3 약분시키고 나면 부피는 3분의 4배인데
부피가 가에서 나눠갈 때 3분의 4배라면 밀도에는 반비례한 게 있으니까 이걸 뒤집어서 4분의 3배로 영향을 주게 되죠. 4를 약분시키면 되겠네요. 4 약분시키고 나면 남는 건 6과 3 곱해주면 18이 되니까 x는 18로 정리가 됩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은 A의 분해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과 속도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개수가 명확한 가운데 1차 반응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온도 T에 강철 용기에 A를 넣고 반응이 진행될 때 시간에 따른 순간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응 속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K가 일정하기 때문에 A의 농도에 대한 정보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A의 농도가 8에서 1이 됐다. 8분의 1배가 된 거니까 반감기가 3번 지나간 거죠. 반감기가 3번 지나갔을 때 3T인 거니까요. 지금 A의 반감기가 T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T일 때와 2T일 때를 기준으로 BC의 농도 비율을 X라고 했고 2T와 5T에서 순간 반응 속도의 비율을 물었어요. A의 농도를 초기에 그냥 8이라고 해볼게요. 어차피 비율만 둘 다 묻고 있으니까요. 8을 기준으로 T가 반감기죠. 반감기만큼 지나면 A가 4가 되면서 4 반응한 겁니다. A가 4 반응했다면 2대1로 반응하니까 C는 2가 생성이 되죠. C는 2로 쓸 수가 있고요. 2T라면 반감기가 2번 지난 거니까 A의 농도는 4분의 1배, 즉 8에서 2가 되면서 6 반응한 상황입니다. A가 6 반응했다면 1대1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B는 6이 생성이 되는 거죠. 어차피 강철 용기 상황에서 몰수이자 농도 구별하지 않고 대응을 시켜본 거고요. 상대값으로 8로 시작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찾아봤어요. X는 그러면 3으로 정리가 되고 이 자리 3으로 찾았죠. 2T일 때와 5T일 때 순간 반응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반응 속도는 어차피 K가 일정한 가운데 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몇 배인지를 보는 거죠. 근데 2T에서 5T로 가는 동안 3T, 즉 반감기가 3번 흘렀기 때문에 농도는 2T일 때를 기준으로 5T가 되면 8분의 1배가 되겠죠. 어차피 2T일 때를 기준으로 보면 되니까 얘를 기준으로 분모 쪽이 8분의 1배. 그러면 분자 쪽이 8배인 거니까 얘는 8로 정리가 되죠. 3과 8을 곱해주면 24가 되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5번 보시면 가완하는 온도 T켈빈에서 실린더와 강철 용기에 헬륨과 A기체가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헬륨의 분압이 가완하에서 각각 0.4와 2atm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가 0.4atm이라고 준 거고 이 자리는 2atm이라고 준 거고요. 가완하에서 A의 농도를 묻고 있어요. A의 농도가 부피당 몰수에 해당하는 건데 기체는 부피당 몰수에 해당하는 이 농도가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압력과 비례한 게 있는 거죠. 얘도 익숙하셔야 돼요. 지금 A의 농도라는 건 결국 부피당 A의 몰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세한 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하면 V분의 N이 RT분의 P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이때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해주면 R은 어차피 일정한 거니까요. 비율 관계만 놓고 보면 A의 농도는 A의 분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A의 농도가 A의 분압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평형상수 할 때 농도로 나타내는 평형상수도 가능하지만 압력으로 나타내는 평형상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A의 농도가 A의 분압과 관련이 있고 비례한 게 있기 때문에요. 가완하에서 A의 농도비라는 건 그냥 가완하에서 A의 분압비를 찾아보라는 거고 분압은 가에서는 1atm을 만들려면 0.6atm이라는 건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얘가 몇 atm인지 구해주면 답이 나오는 상황이네요. 혼합기체에서 압력비는 몰수비입니다. 그러면 질량이 2배일 때 압력이 몇 배냐는 결국 몰수가 몇 배냐 정도만 찾아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질량이 2배 차이 날 때 몰수이자 또는 혼합기체에서는 분압비가 될 텐데 그게 몇 배인지만 찾으면 되죠. 뭐 복잡하게 계산하기보다는요. 여기서 지금 2배 차이 나는 상황에 대한 건데 여기는 2배는 아니지만 2배 차이 날 때 몰수로 몇 배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지금 0.4, 0.6을 그냥 몰수비처럼 생각해도 되죠. 0.4, 0.6의 몰수비를 갖는 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질량이 2배 차이 나도록 해주면 뭐 위쪽을 6배 하거나 아래쪽을 6분의 1배 해주면 됩니다. 뭐 6배에서 4.8g, 9.6g 그러면 2.4 대 0.6으로 4대 1이죠. 또는 아래쪽을 1.6g으로 바꿔줘도 돼요. 1.6g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해주면 지금 몰수비, 이게 압력비이자 몰수비잖아요. 0.4 대 0.6인데 얘가 1.6g이 되면 0.1로 바뀌죠. 그럼 4대 1이 됩니다. 제가 원하는 상황은 질량이 2배일 때 몰수로 몇 대 몇이냐. 근데 4대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4대 1이라는 것만 지켜서 2atm 상황이라면 몰수비로 4대 1이면 압력으로도 4대 1이죠. 0.5atm 상황이 됩니다.
저는 설명하느라 길었지만 좀 이런 비율 관계가 익숙하신 분들은 빠르게 찾았을 것 같고요. 농도비라고 했지만 압력비를 찾아주면 되는 거였고 6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5분의 6이 됩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6번은 A수의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나와 다가 가에 각각 물을 추가해서 만든 수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가에 들어있던 A의 양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용질의 양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정도를 준 거고, 물의 질량과 몰랄 농도, 퍼센트 농도를 줬는데 몰랄 농도는 우리가 용질의 양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는 용질의 질량이 일정하다, 용질의 몰수가 일정하다, 어차피 동일한 상황에서요. 이 몰랄 농도는 그러면 물의 질량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랄 농도는 분자의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고 분모의 용매의 질량, 즉 물의 질량이 킬로그램 단위로 들어가면서 정리가 되는데, 비율 관계만 놓고 보면 지금처럼 용질의 몰수가 가나다에서 일정하죠. 용질의 몰수가 일정한 상황이라면 몰랄 농도는 그냥 물의 질량에 반비례. 그럼 몰랄 농도가 6분의 5배가 됐다면 물의 질량은 5분의 6배, 즉 5대 6 비율이어야 되는데요. 5대 6 비율인데 EW 차이가 나는 거니까 5와 6은 1 차이죠. 이 차이로 맞춰주면 물의 질량이 10과 12가 됩니다. 정확히는 10W, 12W여야 되는 거죠. 2W 추가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물의 질량에 대한 건데 W 생략하고 쓸게요. 그럼 11대 1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4.5가 추가된 거니까 10에 4.5를 추가했다면 14.5가 되는 거죠. 문제에선 퍼센트 농도가 몇 배냐를 물어봤으니까 어차피 비율이라서요. 끝까지 비율로 풀어주면 돼요. 이건 지금 물의 질량에 대한 거고요. 이 자료를 이제 쓰면 되겠죠. 퍼센트 농도가 4%가 되려면 A가 4일 때, A가 4g일 때 물은 96g이 되는 거죠. 비율 관계만 따져보면 A하고 물이 1대 24 비율을 가져야 됩니다. 즉 24대 1의 비율을 가지려면 물이 12일 때 A의 경우에는 0.5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지금 질량을 계속 쓰고 있어요. 잘 쫓아오고 있죠. 4%라고 했을 때는요. 전체 100g 중에 4g이 A, 그럼 96g이 물이잖아요. 그러면 물과 A에 대해서 1대 24 비율. 그러면 1대 24의 비율인데 물이 10이라면 A는 0.5가 돼야 되는 거고, 그 0.5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지금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를 다 찾았어요. 그럼 퍼센트 농도의 경우에는 전체 질량 중에서 A의 질량 곱하기 100이죠. 어차피 X와 Y에 대해서 비율 관계만 따지는 거니까 곱하기 100은 할 필요가 없고, 전체 질량 중에서 A의 질량인데 A의 질량도 똑같으니까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전체 질량에 반비례하는 상황입니다. 전체 질량에 반비례하는데 전체 질량이 여기는 10.5가 되고요. 여기는 15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비율 관계만 놓고 보면 21대 30이 되면서 전체 질량은 7대 10. 전체 질량이 7대 10의 비율을 가지면 퍼센트 농도의 경우엔 이거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10대 7의 비율을 갖게 되는 거죠. 10대 7의 비율을 갖게 되면서 10분의 7로 답을 내주시면 되고, X를 정확히 구하라고 했으면 얘는 상황에 따라서는 정확히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10.5분의 0.5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고요. 이 자리는 15분의 0.5 곱하기 100인데 어차피 100 똑같고 용질의 질량 똑같은 거니까 반비례한 게 있다는 것만 가지고 얘만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준 겁니다. 화투는 확실히 좀 계산, 이 숫자를 다루는 거에 좀 익숙해야 하지만 좀 빠르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3페이지 마지막 문제네요. 17번 문항 보시면 A수액과 B수액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25도씨와 30도씨에서 물의 증기압, 25도씨, 30도씨 기준으로 물의 증기압이 각각 24와 32라고 주어져 있어요. 물과 AB에 대해서 분자량이 18과 60과 18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X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퍼센트 농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A수액과 B수액에 대해서 25도씨, 30도씨를 기준으로 증기압력 내림이 주어져 있는데 증기압력 내림은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있었을 테고요. 거기에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하는 겁니다. 근데 25도씨 기준으로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지금 24로 주어져 있고 30도씨 기준으로는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32로 주어져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증기압력 내림이 나올 텐데요. 그 증기압력 내림이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긴 한데 이렇게 곱해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자료를 그대로 써서 그냥 비율만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얘도 지금 8분의 1배, 얘도 8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용질의 몰 분율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값이 같다까지는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A와 B에 대해서 지금 두 수액에서 A의 몰분율, B의 몰분율, 즉 용질의 몰분율이 둘은 같은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몰분율이 같다라는 건 결국 용질과 물에 대해서 몰수비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두 수액에서 A나 B의 몰분율이 같다. A나 B의 몰분율이 두 수액에서 같다는 건 당연히 용질의 몰분율이 같으면 용매의 몰분율도 둘이 같다라는 거고요. 더 직관적으로는 용질과 용매에 대해서 몰수비가 A 수액과 B 수액에서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4% 수액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4g의 A가 있을 때 물은 96g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처럼 간단한 경우를 가지고 그냥 비율 관계만 맞춰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여긴 용질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요. 몰분율이 같은 가장 간단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물의 몰수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용질의 몰수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용질의 몰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지금 위쪽에 용질의 분자량이 3배 차이 나잖아요. 그럼 A 4g과 같은 몰수를 가지려면 B는 12g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 상황을 보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를 찾을 때는 몰분율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용질의 몰분율이 같으려면 용매의 몰분율도 같은 거고 결국 용질, 용매에 대해서 그냥 몰수비가 유지가 된다는 거네. 몰수비가 유지되는 상황이면 4%라고 했으니까 A 4g에 물 96g짜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간단한 경우로 비율만 찾으면 되니까요. 어차피 농도는 다 비율이죠. 그럼 물의 질량이자 몰수를 유지해주면 용질에 해당하는 A, B의 몰수도 여기서 같아야 되잖아요. 물의 몰수가 같으니까. 근데 B의 몰수와 A의 몰수가 같아지려면 같은 몰수라면 분자량이 3배 차이인 거니까 질량이 3배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아래쪽 B와 물의 상황이고요. 12g과 96g이라고 했을 때는 1대 8 비율인 거죠. 그럼 X에 해당하는 퍼센트 농도, 질량 백분율은 전체 구 중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게 1이고요. 퍼센트 농도가 되도록 100배를 해주면 됩니다. 9분의 100으로 정리가 되네요. 용액에서 농도를 다루는 건 결국 농도는 비율이라는 걸 인지하면 되고요.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한 양을 가지고 계산해 주는 거죠. 물론 실제 수치가 주어지는 문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또 자료 정리를 해야겠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그냥 비율 관계만 묻고 있는 문제들은 내가 편한 값으로 시작해서 비율 관계를 잘 맞춰가면서 비례 반비례 관계를 활용해서 풀어주면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간결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3페이지에 6문제가 있긴 했지만 하나같이 다 간단한 문제들이고요. 그냥 계산을 조금 빠르게 했으면 이 3페이지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많이 줄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페이지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남아있는 4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세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보시면 온도 T켈빈에서 두 탄화수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체 상태의 개수는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고 그림은 T켈빈에서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의 초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완전 연소시킨 후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CO2 기체의 몰 분율을 X라고 했고요. 기체의 온도와 전체 압력이 T켈빈 그리고 P2ATM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X와 P1분의 P2, P1은 여기에 있으니까요. 지금 초기의 왼쪽 기체의 압력과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압력에 대한 비율 관계 그리고 CO2의 몰 분율이 필요한 상황이죠. 아래쪽에 분자량이 다 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네요. 분자량이 제시된 상태에서 C3H8이면 분자량이 44예요. 지금 11W, 88W 이런 식으로 W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44인 거니까 그냥 W를 4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W와 4라고 해서 44g이면 C3H8이 1몰이 되는 거고요. W에 4를 곱해준 상태에서 O2의 분자량 32로 나눴다라고 해주면요. 4 약분되고 8도 약분되면서 O2는 11몰 기준이 되는 거고 C4H8이면 56인데요. 28g인 거니까 얘는 2분의 1몰 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차피 개수가 다 명확하기 때문에 C3H8은 지금 1몰이 있었죠. 1몰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고 C4H8은 2분의 1몰, 0.5몰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반응을 하는데 O2의 경우에는 1몰이면 5몰 반응할 테고 0.5몰이면 3몰 반응할 텐데 총 8몰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11몰이 있으니까 O2가 남는 상황이고 둘 다 한계 반응물로 탄화수소가 모두 연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CO2의 몰 분율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성이 되는지를 보면 CO2는 첫 번째 반응은 개수대로 반응하는 거니까 3 생성이 되고요. 두 번째 반응은 개수의 절반 반응하는 거니까 2 생성이 돼서 5몰 기준으로 쓸 수가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4몰, 2몰 생성이 됐다면 6몰 기준으로 쓸 수 있고, O2는 5몰, 3몰, 총 8몰이 소모됐다면 11을 기준으로 3몰 기준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O2, CO2, H2O에 대해서 반응이 완결된 후의 상황이고요. 그럼 X가 먼저 구해진 거죠. 전체 14 중에서 CO2는 5가 됩니다. X에 대해서는 14분의 5로 정리할 수 있고, 이쪽에 정리해 볼게요. X는 14분의 5. 남아있는 건 P1과 P2의 비율인데, 이렇게 분수 형태의 자료는 그냥 분자를 주어로 잡아서 몇 배인지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P1에 비해서 P2가 몇 배냐? 반응 전 왼쪽 기체에 비해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압력이 몇 배인가를 보면 돼요.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지금 온도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부피하고 몰수만 몇 배가 되는지를 잘 보면 되고요. 압력에 몰수는 비례한 게 있지만 부피는 반비례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해주면 됩니다. 그럼 P1분의 P2가 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한 번에 식을 쓰면 되겠죠. P1분의 P2는 일단 몰수에는 비례한 게 있어요. 압력이 몇 배냐라고 했을 때 반응 전 12에서 반응 후 14가 됐으니까 12분의 14배가 되는 거고요. 지금 X는 여기에 구했고 P1분의 P2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P1분의 P2에 대해서 압력이 몇 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몰수와 비례한 게 있으니까 12분의 14는 그대로 써주고, 부피와는 반비례한 게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왼쪽 기체와 반응 후 전체 기체는 4리터에서 6리터가 되면서 부피는 2분의 3배가 됐습니다. 그럼 압력엔 역수배로 3분의 2배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P1분의 P2를 정리한 게 되는 거죠. X는 여기에 있고요. P1분의 P2는 여기에 있죠. 둘은 14 약분이 되고 2와 12 약분이 되면 6이 되면서요. 곱해주면 18분의 5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18분의 5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9번 문제 보시면 A기체의 분해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과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가 명확한 가운데 1차 반응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온도 T에서 강철 용기에 A와 헬륨을 넣은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용기 속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온도와 부피가 일정한 가운데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압력을 몰수비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초기 압력과 전체 압력에 대한 비율, 즉 초기 몰수분의 전체 몰수에 대한 비율이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 헬륨의 몰 분율도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죠. 전체 몰수 중에 헬륨의 몰수에 대한 거죠. A와 B의 양에 대해서도 비율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어차피 비율 관계로 정리하는 거니까요. 상대값으로 하나 기준을 정해서 자료를 정리해 볼게요.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헬륨의 몰분율이라고 주어졌는데요. 헬륨 1몰 기준으로 전체 18몰 기준처럼 써주면 이게 초기 압력과 전체 압력에 대한 비율 관계지만 온도, 부피가 일정할 때는 압력비가 몰수비죠. 그럼 이 자료를 그대로 이걸 그대로 써줄게요. 그럼 2T일 때 전체 몰수를 18로 두게 되면 2를 만족하기 위해서 초기 압력이자 몰수는 9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18몰 중에 1몰 기준으로 쓴 거거든요. 헬륨의 경우에는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 1로 써주면 초기의 압력이자 몰수를 9라고 해주려면 A는 8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T일 때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요. 반응 시간이 0일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초기 압력이자 초기 몰수와 전체 몰수가 다 9인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고 2T까지 오는 동안 전체가 9만큼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체가 9만큼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응식의 개수를 고려하면 2에서 5가 되는 거니까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는 전체가 3 증가하는 반응입니다. 개수대로는 전체가 3 증가하는데 지금 9만큼 증가하려면 개수의 3배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개수의 3배다. 그럼 A는 6 반응하는 상황인 거예요. A가 8이었는데 2T가 됐을 때요. 여기에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2T 상황에서, 이건 시간이 0일 때의 상황이고요. 2T 상황에서 개수의 3배 반응해서 A는 6만큼 반응해 준 거니까요. A의 양이 2로 바뀌게 됩니다. 8에서 2가 되면서 4분의 1배가 됐다는 건 반감기가 2번 지났다는 거고요. 그럼 반감기가 T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지금 반감기가 T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상대값을 그대로 이용해서 좀 자료 정리해 볼게요. 그럼 X는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게 반감기가 T인 거니까 4T면 반감기가 4번 지난 거예요. 그럼 A의 양은 8을 기준으로 2의 4승분의 1, 즉 16분의 1배가 되면서 A는 0.5로 줄어들게 됩니다. A의 양은 0.5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B의 양은요 8에서 0.5가 되면 7.5만큼 A는 반응해 준 거죠. 개수를 고려하면 A가 7.5 소모됐을 때 B는 2배에 해당하는 15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 자리는 15로 들어가게 되고 0.5분의 15면 5분의 150, 즉 30이 되는 거죠. 일단 X는 30으로 구한 거고요. 그 다음 T부터 3T, 그리고 3T에서 4T 동안에 B의 평균 반응 속도의 비율을 묻고 있어요. 이것도 비율인 거니까요.
B의 속도와 비교했을 때 A는 절반 반응하는 거니까 B에 비해서 절반이긴 한데 B끼리의 비율이면 각각 분자 분모의 2분의 1배씩 해준 게 A의 평균 반응 속도이기 때문에 이 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B로 구하지 않고 그냥 A로 구해도 되는 상황이죠. B의 평균 속도가 몇 배인지는 결국 A의 평균 속도가 몇 배인지를 보면 돼요. 정확히는 A의 평균 속도를 기준으로 개수를 고려하면 2배가 B의 평균 속도이긴 하지만 어차피 비율 관계를 따질 때 굳이 B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A로 따져주면 되고요. 우리가 A가 편하니까요. A에 대해서는 T만큼 지나면 4가 돼 있을 테고요. 여기에 그냥 간단히 표시해 볼게요. 반감기만큼 지난 거죠. 3T는 반감기가 3번 지난 거니까 8분의 1에 해당하는 1이 남아 있을 겁니다. 3T에선 1이 있을 테고 다시 한번 반감기만큼 지나면 4T에선 0.5가 있을 거예요. 평균 속도를 구하기 위해선 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분자에는 0.5만큼 A가 변했는데 그게 T죠. T 생략하고 그냥 1로 표현할게요. 분모에 들어가는 T에서 3T는 시간은 2T, 2인 거고 그때의 변화량은 3입니다. 분모는 1.5, 분자는 0.5인 거니까요. 이건 계산해 주면 3분의 1로 정리가 되는 거죠. 지금 3분의 1이 있고요. 앞쪽에 x에는 30이 있습니다. 30과 3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10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10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0번 마지막 문제네요. 25도씨의 평형 상태의 수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는 약염기 A의 수액에 HCl을 넣었다. 그럼 A가 일부 AH 플러스로 바뀌겠죠. 나와 다는 약염기 B의 수액에 각각 HCl을 넣었다. 마찬가지로 B가 일부 BH 플러스로 바뀌는 상황이 될 겁니다. X와 Y에 대해서는 약염기와 그 약염기의 짝산 이 전체를 더한 거죠. 그러면 전체 중에서 A, 약염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데 이런 표현들은 뭐 작년 수능을 한번 풀어보신 분들은 24학년도 수능이죠. 18번 문제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약산과 그 짝염기 또는 약염기와 짝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체를 기준으로 염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건 자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HA가 이렇게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가운데 약산이나 약염기의 반응은 기본이 없어지는 반응이 아니라 바뀌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HA에 강염기를 집어넣으면 강염기가 소모되면서 HA가 A-로 바뀌는 거고 약염기인 A-에 강산을 넣게 되면 강산이 소모되면서 A-는 HA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둘을 더한 거면 초기의 전체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 A-, 그래서 우리가 보통 HA 플러스 A- 중에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럼 처음에 HA를 넣었을 때요. HA가 일부 A-로 바뀌어 있겠죠? 그럼 이 둘을 더해주면 초기에 넣은 HA의 전체량이고 그 중에 A-로 존재하고 있는 비율인 거니까 이 값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알파가 보통 산해리도 또는 이온화도로 표현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염기로 차지하고 있는 게 몇 분의 몇이냐? 그럼 전체 중에서 염기로 바뀐 게 얼마에 해당하냐 하니까 보통 산해리도, 산해 이온화도 정도로 읽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B와 BH 플러스로 존재하는 애들 중에서 B로 차지하고 있는 게 몇 분의 몇이냐? A와 A의 H 플러스로 존재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A로 차지하고 있는 염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분의 몇이냐고 우리가 이 내용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는 그냥 몰분율 개념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전체 우리가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 또는 약염기와 약염기의 짝산이라고 했을 때 그 둘을 합한 전체 중에서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대한 거잖아요. 숫자로 넣어주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얘가 지금 3분의 1이라고 해주면 전체 중에 A-가 3분의 1이다. 그럼 몰분율처럼 더해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3분의 1이면 전체 중에 염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분의 1이면 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에서 3분의 1을 뺀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결국 산염기 파트에서는 이온화 상수를 잘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HA의 이온화 상수라고 했을 때요. 항상 제가 이온화 상수를 산염기 비율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 이런 식으로 쓰면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 산염기 비율을 쓸 때 알파 값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알고 있으면 그냥 얘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게요. 전체 중에 A-가 알파예요. 그럼 전체 중에 나머지 HA는 1-알파라고 했죠. 처음에 잘 안 되시면 자꾸 숫자를 넣어보세요. 전체 중에 A-가 뭐 5분의 1이다. 둘을 더한 것 중에 얘가 5분의 1이면
나머지 HA가 전체 중에 5분의 4일 거잖아요. 마치 몰분을 계산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럼 얘가 5분의 1이면 얘가 5분의 4라고 했을 때 그럼 산염기 비율은 바로 4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알파라고 해주면 전체 중에 A-가 차지하고 있는 게 알파고 전체 중에 HA가 차지하고 있는 건 1-알파이기 때문에 HA분의 A-에 해당하는 산염기 비율을 1-알파분의 알파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문제 풀면서 좀 이론 설명을 했는데 제가 화투는 이제 개념 강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와는 무관하게 좀 일반화해서 정리한 건데요.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 형태로 물속에 들어있을 텐데 둘을 더한 전체 중에서 A-를 해리한 비율을 나타내는 이 표현 자체가 보통 산해리도 또는 산해 이온화도라고 부르는 표현이고 작년 수능 18번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산해 이온화도 즉 산해리도를 알고 있으면 전체 중에서 이온화한 게 몇 분의 몇이냐, 전체 중에서 염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분의 몇이냐를 알려주는 건데 그럼 몰분율처럼 생각하면서 이 값을 알고 있으면요 1-알파가 전체 중에서 이온화하지 않고 남아있는 HA에 대한 비율 관계예요. 그럼 이 알파를 이용해서 언제든 산염기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이 값을 알파라고 주면 A-는 전체 중에 알파만큼 차지하고 있다? 그럼 HA는 1-알파만큼이 되기 때문에 요 계산을 직접 해주면 산염기 비율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KA 값은 이 산염기 비율과 수소이온 농도의 곱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X나 Y를 산해 이온화도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산해 이온화도를 통해서 언제든 산염기 비율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해주면 이 문제가 그냥 편한 문제였던 게요. 나와 다에서 같은 약염기 B에 HCl을 넣어서 산에서 시작했든 염기에서 시작했든 어쨌든 결과는 똑같아요. 그냥 산과 그거의 짝, 산이라면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 염기라면 염기와 염기의 짝산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염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있는지를 알려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 나와 다는 같은 BH+, 산을 기준으로는 BH+가 있는데 수소이온 농도가 지금 8배가 된 상황이죠. 수소이온 농도가 8배가 되면 KA 값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산염기 비율은 나에서 다로 갈 때 8분의 1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산염기 비율을 요 산해리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냐라는 거고 익숙한 사람은 식을 한 번에 썼겠죠. 그래서 20번이긴 하지만 그냥 이 개념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계산도 한 번에 했을 게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8배가 됐으니까 산염기 비율은 8분의 1배가 돼야 돼요. 근데 산해리도가 5분의 24B라고 주어져 있으면 전체 중에서 염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분의 24B다. 그럼 전체 중에서 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에서 이걸 빼주면 되죠. 이 값이 산염기 비율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걸 기준으로 8분의 1배 했을 때 오른쪽 얘가 차지하고 있는 산염기 비율 똑같이 2B,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1-2B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계산도 편하잖아요. B는 그냥 약분이 되고 8과 약분해주면 3이 되는 거고요. 5는 넘길게요. 넘겨주면 여기는 10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곱해주게 되면 10을 곱해주게 되니까 여기에 쓸게요. 10-10을 곱해주면 48B가 되고요. 이 값이 이렇게 3을 곱해주게 되면 3-6B가 됩니다. 넘겨주면 42B가 7인 거니까 B는 42분의 7, 즉 6분의 1이 되는 거죠. B가 6분의 1이라는 것만 찾고 나면 6분의 1 대입해서 이 자리는 3분의 1이 되고요. B에 6분의 1 대입해주면 이 자리는 5분의 4가 되는 거고 B에 6분의 1 대입해주면 이 자리는 26분의 1이 됩니다. 그럼 B는 6분의 1이라고 찾았고 KA 값이 몇 배냐인데 이건 앞에서 했던 계산을 그냥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산하는 차원에서 쓰는 느낌이 되는 게요. 이걸 가지고 바로 써볼게요. 이게 숫자면 조금 더 명확하죠. 지금 전체 중에서 염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산해리도가 26분의 1, 5분의 4라고 했을 때 이온화 상수를 묻고 있는데 KA 값은 수소이온 농도의 산염기 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 분수 형태의 자료는 여기 한 번에 써볼게요. 분자에 들어가는 수소이온 농도는 A쪽에선 240A, B쪽에선 A입니다. 여길 써도 되고 여길 써도 돼요. 어차피 KA 값은 동일할 테니까요. 저는 그래도 그냥 옆에 있는 가와 나를 가지고 해볼게요. 그럼 수소이온 농도 먼저 써주고요. 산염기 비율이 필요한데 산염기 비율 암산으로 되시나요? 전체 중에 염기가 차지하고 있는 게 26분의 1이면 나머지 산은 26분의 25예요. 그럼 산염기 비율은 25분의 1입니다. 전체 중에 염기가 차지하고 있는 산해리도가 5분의 4죠. 전체 중에 5분의 4가 염기라면 나머지 5분의 1이 산이잖아요. 그러면 산염기 비율은 1분의 4, 4로 들어가게 되죠. 정확히는 1분의 4 형태로 쓴 겁니다. 그럼 요 식에서 A 날려주고 4와 240 날려주면 60이 되고요. 25와 60 약분해주면 5분의 12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K 값의 비율은 5분의 12로 들어가게 되고요. 6분의 1에 5분의 11을 곱해주게 되면 6 약분되면서 2가 남죠. 5분의 2로 정리가 되네요. 5분의 2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는 이제 화투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6평이라서 전체 범위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난이도가 낮아진 느낌이고, 3페이지 특히 4페이지로 넘어오면서 1, 2페이지는 비슷비슷한데 3페이지나 4페이지가 난이도가 좀 낮기 때문에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화투는 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이 문제를 정확히 풀기도 하지만 또 빠르게 풀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 신경 써 가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5학년도 6월 화학2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